8단원에 해당되는 명제의 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에 대해서 종류별로 하고 봤었지. 증명은 총 두 가지로 해서 직접 증명과 간접 증명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접 증명은 기납법이라고 해서 일일이 직접 하나씩 집어넣는 형태가 됐었고, 간접 증명은 우리가 귀류법이라고 해서 부정을 이용해서 해주는, 반대를 이용해서 뭐 아니면 독고릴 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형태가 됐었고, 대우법이라고 해서 우리 명제에서 배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맞니? 맞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서 우리 이용된다라고 얘기했었어. 맞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정리와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는 뜻이고 얘는 성질이다 라고 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다. 아니, 그래서 정리는 우리가 대부분의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얘는 뜻이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 없어서 얘는 약속이니까 증명이 필요가 없고, 성질은 증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위의 방법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단원이 좀 짜증이 났던 게, 좀 다른 데는 이 증명을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 다른 문제집은. 근데 우리 정석 같은 경우는 증명이 이제 다룰 때도 한두 개 정도 보고 거의 대부분 빈칸으로 많이 얘기하거든. 빈칸 넣기 할 때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정석 같은 경우 아예 증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될 거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증명을 먼저 좀 하고서 할게요. 자, 증명은 우리가 거기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 파이-1번에 자, 지금 파이-1번에 보면 문제에 뭐라고 되냐면 1번에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면 A와 0, B, 또 2고 and B가 0이다. 자, 조건 명제죠. 맞니? 여기까지 됐어요? 조건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이면 얘이다 이 형태로 나타내질 거야. 거의 대부분 얘는 조건 명제로 돼요. 그럼 얘는 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참이라면 왜 참인지 이걸 얘네가 설명을 해야 돼. 그게 바로 얘네들을 이용해서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얘가 참인 거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증명을 할 건데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대우. 자, 주어진 명자의 대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자, 대우는 A, B가 실수일 때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됐니? 그럼 얘가 참인 거 보려고 한 거야. 얘가 참이면 나머지가 참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A, B가 실수일 때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A 제곱은 0이 아니니까 무조건 0보다 크다가 될 거고 맞아. 됐니? 또는 B 제곱이 0보다 크겠죠.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0이 아니다가 성립하겠죠. 그쵸? 그러므로 대우는 참이 될 거고 대우가 참이 되므로 명제도 참이 되겠지. 그래서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좀 짜증이 나는 게 이것처럼 글씨를 좀 많이 써야 되고 니네가 직접 이유를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니? 여기가 됐어요. 자, 두 번째 똑같은 거 다시 한번 해보자. 자, A, B가 자연수일 때라고 되어 있고 자, 자연수일 때 A,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우리 이건 참이니 거짓이니? 이거는 참일까 거짓일까? 이거는 참이죠. 그럼 왜 참이냐고 보이는 거야 이제. 알겠어요? 자, 그럼 얘 역시도 증명을 무엇을 할 거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좀 해볼 거예요. 자, 주어진 명제의 대우는 A, B가 자연수일 때 A 또는 A 그리고지 A와 B가 홀수이면 A, B는 홀수이다. 자, 이런 식으로 대우가 될 거야. 맞아요? 됐니? 그러니까 그러면 A를 2n-1, B를 2n-1이라 가정을 하면 우리 이렇게 놓자 이거야. 또는 그냥 얘라 하자라고 하면 돼. 이거랑 하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얘는 홀수의 표현인 거잖아. 맞아. 홀수의 표현이기 때문에 A, B는 2n-1, 2n-1이 돼서 전개하면 4m-2n-2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우리 얘에 대해서 똑같은 마이너스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얘를 숫자로 바꿀게. 플러스 2로. 그러면 플러스 2로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됐어요. 플러스에도 상관은 없어요. 자, 2로 묶어주면 응? 여기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맞아요.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그렇지. 홀수가 되겠지. 맞아. 그러므로 대우는 참이 될 거고 명제 역시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 보통 이용할 때 이런 조건 명제가 나오면 거의 대우를 많이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 명제라고 대우 이용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도 형태도 할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정을 해갖고 그냥 가는 거야. A, B가 홀수이면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 저게 우리가 피타고라스 증명 같은 경우 보면 우리 피타고라스 때도 증명이 딸랑 한 개가 아니었잖아. 약 770여 가지 되거든.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 거야. 여기서 그 중에 대표적인 형태들로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2번이 우리가 이제 8-1번이 대우에 대한 얘기였다면 8-2번이 우리가 얘기하는 귀류법, 부정을 이용해서 해보자 이거야. 대표적인 게 거기 1번에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요거를 증명하여라. 한마디로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이제 부정을 해놓은 거야. 유리수가 아니니까. 자,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부정을 해놓고 할 거야. 루트 3을 유리수라 가정을 합시다. 그럼 루트 3은 유리수라고 부정.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모순이 되면 당연히 유리수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부정을 이용하는 거야. 여기는 자, 그럼 루트 3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은 A분의 B꼴로 표시할 수가 있을 거야. 왜?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단 A, B는 서로 소여지만 되죠. 맞아요. 서로 소라는 전제 조건 하야. 자, 그러면 얘를 일로 넘겨버리면 A 루트 3은 B가 될 거고 양쪽에 제곱해도 똑같은 상황이 되죠. 이렇게. 맞아요. 됐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B 제곱은 3의 배수라고 알 수 있겠네. 됐어요? B 제곱이 3의 배수면 B는 당연히 3의 배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B가 3의 배수니까 우리가 선생님 루트 안 돼요. 루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정수라는 전제조건 A, B가 정수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B는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B를 3K라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 첫 번째 정확도는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가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했어? 요 얘를 1번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1번에 대입을 해주면 3A 제곱은 3K의 전체 제곱이 돼서 3A 제곱은 9K 제곱이 될 거고 A 제곱은 3K 제곱이 돼. 됐어요? 그러면 A 제곱은 결론적으로 3의 배수가 될 거고 A는 3의 배수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A, B 모두가 3의 배수이므로 A, B는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 돼버리죠. 됐어요? 됐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요 문장이 참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했어? 자,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어차피 3은 소수고 a제곱이 우리가 얘기하는 3의 배수는 형태니까 우리가 3의 배수라는 형태가 나오기는 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아이고. 제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다시피 부정을 하는 거와 대우를 하는 두 가지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문제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이 얘가 논리적으로 맞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뭐라고 되냐?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알고, 거긴 유리수가 아님을 알고 라고 되어있죠. 얘랑 똑같은 거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래요. 얘 같은 경우. 그러면 얘들 증명 갖고 되게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굳이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냐? 마찬가지로 증명은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 증명이 더 쉬워. 왜? 자, 부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자, 2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 가정을 해놓고 나서 스타트를 하는 거지.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 A라고 합시다. 자, 유리수로 가정을 해놨으니까 됐어? 그러면 루트 3은 요거 넘기면 A-2가 되거든? 됐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보면 루트 3은 무리수고요. 얘는 유리수에서 유리수 뺐으니까 유리수이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같지 않죠? 맞니? 얘가 무리수고 얘가 유리수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2 플러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좀 더 간단해진다라고 하십니다. 뭔지 알겠어요? 이거를 한글로 막 쓰는 게 정답은 아니야. 기본적인 논리적으로 설명만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알겠니? 됐어요? 자, 이 증명 파트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문제가 나오거든. 자, 왜냐면 절대부등식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있죠.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눠지고 맞아요. 자, 등식은 두 가지로 해서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눴어. 맞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식은 등호를 사용하는 거고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맞아요. 그래서 성질은 그대로 간다라고 했었죠.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값 구하기, 참이 되는 값 구하기였고 얘는 범위 구하기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어. 그 차이 말고는 똑같이 간다라고 얘기했어. 아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방정식과 항등식을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우리 부등식에도 똑같은 성질에 의해서 두 가지로 해서 얘기한다고 했었어. 니네가 알고 있는 부등식을 배웠더니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조건 부등식이라고 해서 우리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 해준다 해서 얘가 방정식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들 됐어요? 그럼 부등식계의 항등식 같은 애가 우리가 지금 하는 절대 부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이 항등식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항등식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항상 성립이야. 맞아요. 항상 성립이야. x값에 관계없이. x값에 관계없이 x가 무슨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얘기하는 절대 부등식은 항상 성립을 하는 부등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를 갖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등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었죠? 맞아요. 어떻게 있었어? 부등식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자, A가 부등식의 성질. 자, A가 B보다 클 때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여도 성립하죠. 똑같은 수를 빼줘도 성립을 하죠.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성립을 하는데 단 C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하죠. 맞아. 자, 똑같은 수를 곱하는 거는 뺐다. 곱하는 거네. 자, 똑같은 수를 나누어도 역시나 성립을 하죠. 언제? 같을 때. 다르면 부동항이 바뀐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부등식 형태였으니까. 맞아? 그럼 얘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부등식에 대소 비교를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먼저 해야 될 거야. 됐니?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하고 Q에 대한 대소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되냐? 두 식을 빼주는 형태가 양수이면 P가 Q보다 크다가 될 거고, P에서 Q가 0보다 작을 때 이 형태의 부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대소 비교할 때는 그냥 숫자 갖다 비교했던 거를 두 식을 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갖고 하는 게 우리가 이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실수의 A, B에 대해서야. 실수 PQ에 대해서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을 해줘야 될 게 A 제곱은 무조건 양수겠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자, 우리 내용에 보면은 그냥 제곱에서 빼주는 것도, 제곱과 제곱의 관계도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첫 번째 거와 똑같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게. 둘이 빼주면 된다, 부등식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로 특징을 알아둬야 될 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면 a와 b는 0이다. 이 형태를 갖고 얘기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등식 증명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쓰이는 거 볼 거야. 알겠어? 됐니? 자, 네 번째로 절대값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다. 절대값 똑같이 씌우는 거니까.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고 a 제곱도 b 제곱보다 크다 라는 형태가 이 형태야. 양수일 때는 저게 성립한다. 이게 제일 많이 쓰이는 부등식에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거를 하고 났더니 우리가 이제 부등식에 이제 어떤 대소 비교를 갖다 얘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이제 절대 부등식에 대한 게 항등식과 똑같다고 그랬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제 이 절대 부등식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 한마디로 부등식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처럼 항등식은 이퀄 되어 있고 0 곱하기 x는 0고 이 형태의 항등식이었잖아. 그래서 절대 부등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이거야. 자, 첫 번째로 a제곱 풀마 ab 플러스 b제곱 형태는 무조건 0보다 커요. 단 여기에서 a, b, c는 실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됐니? 자, 얘는 왜 크냐면 얘도 역시나 증명이 가능해. 자, 얘를 완전 플러스만 갖고 얘기해볼게.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 의해서 2ab 플러스 b 제곱으로 치면 됐어요? 마이너스 ab가 되거든? 얘는 가로하고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 말고 플러스로 하자. 자, 미안. 자, 요거를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3ab로 갈게요. 원래 반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까지니 이해했어요? 그럼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3ab가 되거든? 숫자로 보면 우리가 좀 더 간단해져. 됐어요? 자, 얘는 양수죠?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얘 빼준 거의 제곱보다는 무조건 얘가 작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요. 됐니? 됐어요? 자, 먼저 할게요. 원래는 보통 요거 마이너스로 놓고 증명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아까 플러스였잖아. 플러스야 요거 말고 뭐 다르게 보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해놓고 하기도 해요.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어? 이게 왜 이거 갖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숫자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제일 편하긴 하거든. 솔직히. 근데 이게 아마 우리 책에 증명이 돼 있을 것 같은 우리 하라고 나올 텐데 우리 책에 보통 절대값에 대해서 아이고 그게 안 나오네.
거기까지 안 나온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걸 가지고서 증명을 할 때, 이거 하려면 원래 증명은 다른 걸 먼저 해야 돼. 정확히는. 이거 전에 A, B와 절대값 A, 우리 크기 비교란 말이야. 맞아? 절대값이기 때문에 이거 절대값 A 플러스 B와 절대값 A, B에 대해서 그냥 이 형태에서 크기 비교해갖고 하는 형태가 됐거든. 제곱돼갖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얘가 크다라고 이렇게 증명이 돼요. 됐어요? 됐니? 근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선 요거 빼고 할게요. 됐어요? 자, 요 형태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공식이죠? 맞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 이거 되게 증명 안 되구나. 자, 요거 위에 증명 다시 해줄게. 요 증명 다시 그냥 해줄게. 더 올라가는 거. 자, 얘 A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줄게. 얘 바로. 자, B를 상수라고 그냥 보자고. A에 대해서 해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BA가 되는 거지. BA 풀마 플러스 요거 2로 나눈 다음에 그거의 제곱이니까 2분의 B의 제곱이 되거든? 됐어요? 얘 자체 완전 제곱시간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가 B제곱이 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니?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 제곱될 거고 얘는 4분의 1 되고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3b 제곱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지. 제곱이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거 선생님이 잘 생각하겠어. 미안하고. 자, 여기까지 했니?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고 2분의 1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 요거죠. 됐어요? 요거기 때문에 제곱의 형태는 무조건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있죠? 이해했어? 자, 세 번째로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더하는 것은 절대값 A 더하기 B보다는 커요. 그거나 같아요. 자, 요거는 우리 기본 8-3에 볼 거야.
알겠니? 그때 볼 거니까 굳이 증명은 지금 안 할게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제곱의 형태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네 번째로 완전 제곱이고 당연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얘가 성립을 하겠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우리 계속 부등식 그걸 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여기는 이제 활용으로 가면 솔직히 해서 여기는 우리 증명을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 얘는 그냥 보통 왜 그런지 설명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니네가 실제로 이 절대 부등식을 들어갔을 때 많이 쓰는 건 활용 파트에 산수기하 조합, 산수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브러치 부등식하고 두 가지 형태가 돼 얘기를 할 거야. 그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바로 풀 건데 우리 8-3번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거야. 아까 있지만 이거 세 번째 증명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 8-3번 형태에서 보면 1번에 A가 B가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루트 A-B가 루트 A-루트 B보다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 제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아니?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양쪽에 제곱을 해서 해도 부등식은 변화가 없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크기 비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식을 빼주면 된다라고 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양수가 나오면 얘가 성립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얘가 1번, 얘가 2번이라고 해놓을게. 자, 그럼 요거 계산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 얘는 그냥 A-B라고 해도 되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완전 제곱식골에 의해서 A-2 루트 A 루트 B 플러스 플러스 B가 되겠네.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네. 여기까지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되니까 2 루트 AB 얘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B가 될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자, 얘에서 요거 원래 이게 따로 쳐도 되는데 루트 B가 공통 높여졌으니까 이 루트 B를 묶어주면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거든. 됐어요? 자, 얘 부호는 뭘까? 우선 첫 번째 얘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얘에서 얘 빼면 돼. 얘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얘 부호는 0보다 크겠죠. 맞아. 그러므로 2번이 성립을 할 거고 결론적으로 1번도 성립하겠죠.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에 A, B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거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a 더하기 b를 한 절대값보다는 크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요거가 되겠죠? 됐니? 자, 얘 역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얘 무조건 성립하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에서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차피 절대값 a의 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이고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 제곱이 될 거고. 됐니? 얘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건 절대값 빼도 되지 이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지. 그럼 얘가 없어질 거고 남는 건 이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2ab가 되거든. 여기까지 있어요. 자, 2로 묶어주면 절대값 a 절대값 b 마이너스 ab가 될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가지로 볼게요. 자, a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ab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 절대값 나눠서 보기보다는 그냥 합쳐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합쳐도 상관없잖아. 절대값 플러스니까. 이거 그냥 합쳐서 볼게요. 이렇게 동일하게. 됐어요. 자, a, b가 양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ab 마이너스 ab 값이 0 되거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a, b가 음수라면 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ab지. 얘가 돼서 요거는 마이너스 2ab 4ab가 되지. 맞아. 근데 ab 자체가 뭐야? 그 얘기는 뭐야?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지. 맞아. 즉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상황이 되겠지. 됐니?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는 양수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됐어요?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므로 1번식이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어차피 제곱하더라도 제가 양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활용 파트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요거 말고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었지. 맞아. 그게 이제 산술기하 평균인데, 산술기하 평균하고 코시슈바이츠인데, 그 부분에 대한 증명이 우리가 4번하고 5번에 대해서 나와 있어. 이 4번, 5번이 왜 성립하는지 보려면 그걸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산술기하부터 먼저 하도록 할 거야.
설명을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조화는 교과과정 외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안 해요. 의미 파악은 해보자고. 그죠? 자, 이거는 산술 기하 조화 평균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산술 평균하고 기하 평균하고 조화 평균이라고 하는 요 형태 가지고 얘기하자 이거야. 그러면 산술 평균은 뭐냐? 수에 대한 평균이야. 산수 말 그대로 숫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기하 평균은 우리 기하, 부피나 이런 도형에 대한 평균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도형에 대한 평균. 있어요? 조화 평균은 역수의 평균이야. 수에 대한 역수에 대한 평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대수 과정에서 얘기를 하자면 대수 수열에서 얘는 등차중앙이라고 해서 중항 말 그대로 등차 수열에서 얘기하는 등차중항이라는 거 배우게 돼요. 대수 관계에서 똑같이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등비중항이 될 거고 얘는 조화 중항이야. 됐니? 그래서 조화 평균은 이 조화 중항에서 나와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과정은 다 교과과정 외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수의 평균이라고 했단 말이야. 수의 평균. 그럼 각각의 평균 한번 표시를 해보자. 자, A가 우리가 보통 AB가 양수일 때 쓰는 거야. 양수일 때. 자, 두 수 A, B가 있는데 그거의 평균 어떻게 구하냐? 그치?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는 형태가 됐었죠. 맞아요? 됐니? 그 다음에 도형을 갖다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넓이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2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지는 형태 여기까지 있어요. 됐니? 자, 조화 아까 역수에 대한 형태다 보니까 2분의 A분의 더하기 B분의 얘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니? 근데 아까 있잖아.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잖아. 그것처럼 얘도 양수일 때 이거를 각각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화평균이라고 했는데 세 개를 비교해 보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야.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쓸 게 얘인데 얘를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두 개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 형태로 안 쓰고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분의 2AB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써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교과과정 왜니까 요거 가지고 얘기해서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거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플러스 B가 2 루트 AB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서 산술기하 평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됐어요? 됐니? 그럼 산술기하 평균이 무엇인지 알겠지?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을 합쳐서 항상 얘가 성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거다 해서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에 증명을 좀 하려고 해. 자, 왜 그런지 봐야 되니까. 우리 여태까지 봤듯이 왜 항상 성립하는지 좀 볼 거야. 그럼 밑에 거 갖고 얘기를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양쪽에 제곱을 해서 나타내 보면 제곱할 게 아니고 얘는 어차피 그냥 구분해 줄 거야. A를 따지고 보면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을 나타낼 수 있을 거야. 맞아요. 됐니? 그게 어차피 A니까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거기에서 얘를 빼보면 얘는 다시 정리하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거든? 됐어요? 요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요? 여기까지니? 자, 이건 뭐야?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니?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 이거야. 이해했어? 그럼 얘를 항상 성립하는 것도 알겠고 제가 무엇인지도 알겠다 이거야. 그럼 언제 쓰느냐 이거지. 얘를 도대체 언제 쓰느냐 이거지. 됐어요? 자, 언제 쓰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얘 갖고 얘기하면 언제 쓰는 거냐면 두 수가 양수라는 전제조건 하야. 두 수가 양수일 때 두 수의 합에 대한 합의 최소를 구하여라. 이 문장이나 두 수의 곱의 최대를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걸 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 형태가 생각보다 제일 많이 쓰여요. 알겠어요? 두수 양수일 때 써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문장이 나왔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산술기가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됐니?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정확히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하나 빼먹어 있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 있냐면 얘가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했잖아. 맞아. 2개짜리가 아니고 3개짜리도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잘 나오진 않거든. 3개짜리는 어떻게 하냐면 세제곱 끄는 거야. 요게 성립해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 증명을 봤다시피 왜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일 때도 중요하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쓰느냐? 등호 성립은 A와 B가 같을 때만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은 A와 B와 C가 같을 때만 성립해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등호 성립을 갖다가 생각보다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라는 게 좀 이제 중요한 단말이야. 됐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있지만 두 호수가 양수일 텐데 이번에는 A, B가 우리가 실수일 때 쓰는 거야. 실수일 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솔직히 저 산술기하 평균을 풀 수 있는 코시로도 풀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로 풀어도 되고 근해 공식 풀어도 되잖아. 그럼 얘는 근해 공식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아. 알겠어요? 좀 범위가 좀 더 넓어진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언제 쓰냐면 언제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얘는 첫 번째 제곱의 합 1차식의 합이 주어질 때 우리가 보통 이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가 조금 이따 보여줄까 형태는. 됐니? 됐어요.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주어질 때야. 알겠어? 그 다음에 1차식의 합이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제곱근의 합이 주어질 때야. 세 번째로 1차식의 합하고 역수 형태 합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합이 보통 주어질 때는 이 형태라고 구하시면 돼요. 됐니? 이해했어? 요 네 번째로 하나 더 하자면 어떤 식 플러스 어떤 식. 근데 플러스 이렇게 합이 나와 있는데 합의 곱의 최소값을 구할 때 요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요게 언제 쓰는지 형태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일 때 우리가 그럼 무엇을 코시-슈바르츠라고 하느냐? 자, a제곱 플러스 여기 xy로 있어야 되는데 미안. 자, 얘와 제곱의 합과 어떤 제곱의 합, 즉 요 형태. 됐어요? 얘는 무조건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라는 얘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이야. 됐니?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은 정확히 얘기하면 제곱들의 합에 대한 곱이 제곱되기 전에 있는 제곱근의 곱들의 합의 제곱하고 같다라고 크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이건 뭐냐면 3개짜리도 돼. 세 개짜리도 성립한다.
by CZ의 제곱. 다 성립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그러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볼 건데, 자, 우리 8-5번에 우리 책에는 아예 코시-슈바르츠 증명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5번으로 갈게요.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8-5번에 1번이야. 자, 됐어요. 자, 요거 가지고서 보려면 역시나 두 식에 대한 차를 갖다 이용한다 해서 부등식의 증명은 얘를 가지고서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죠. 아니, 자, 정리하면 얘는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이 될 거야. 됐니? 자,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겠죠? 그럼 다시 하면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 그냥 이거 순서대로 쓸게요. x부터 해서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a제곱 y제곱이라고 되거든? 그럼 두 개씩 묶어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아니, 그러면 얘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성립한다라는 거죠. 됐어요. 다른 거 아니야. 여기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당연히 아까 얘기했지만 등호 성립은 등호 성립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등호 성립할 때는 여기서 보면 얘네 bx와 ay가 같을 때잖아. 맞아? 그럴 때만 등호 성립하잖아. 그래서 a1로 넘기고 b1로 넘기면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와 똑같은 거잖아. 맞아? 그래서 등호 성립은 a분의 x, 즉 앞에 자리 요 곱한 거 얘와 b분의 y가 같을 때만 등호 성립한다라는 얘기예요. 됐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됐어요? 여기까지 했니? 자, 이거는 알아둬도 되고 몰라도 되는데, 왜냐면 코시의 엥겔폼이라고 해서 코시의 엥겔폼 정리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근데 이거 그냥 편하게 T2 정리라고 얘기를 해요. T2 정리. 됐어요? 자, T2 정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잘 나온다고 보기는 애매해. 근데 알고 있으면 좋기는 해.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우리 책에 표시가 됐기 때문에 설명한 거야. 자, 이거는 a분의 x 제곱 더하기 b분의 y 제곱은
우리가 역시 이쪽이 더 크다라는 거야. 언제? a 플러스 b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 아니 x 플러스 y분의 전체 제곱보다. 당연히 등호 성립은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약간 콧이랑 비슷하죠. 됐어요? 됐니? 이해했어? 자, 얘도 똑같이 콧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3개짜리도 성립해요. 이렇게. 등호 성립은 a분의 x랑 b분의 y와 c분의 z가 같을 때. 이거는 내용이에요, 이 제시가. 내용이고 얘만 5번인 거잖아. 그 티트 정리를 거기다 써. 아니 앞에 자리 같이. 자, 알겠어요? 됐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콧이랑 산술기하만 잘하면 절대부등식은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하다만 4번으로 갈게요. 산술기하랑 콧이는 진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8-4번으로 갈 건데, 자, 8-4번을 보면, B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B, 그 다음에 C분의 D. 자, 얘가 4보다 큰 거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래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문제가 됐잖아. 맞아. 원래는 거의 이 콧이랑 아니 그 산술기하 평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 한 번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야, 연산은. 특히 부등식의 연산은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한 번만 된다고 했었어. 예전에. 맞아. 2번 이상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돼요. 연산 계산은. 그렇기 때문에 얘 나온 것을 또 계산하고 이 형태로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증명하냐? 우리 원래대로 하면 첫 번째 얘를 1번이라고 했을 때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에 대한 걸 먼저 구할 거야. A, B, C, D가 양수라고 전제 조건 하였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곱하기 D분의 C, 여기 당연히 2가 있어야 되겠죠. 됐니? 얘가 성립하겠죠. 됐어요? 됐니? 여기가 됐어? 그럼 얘네들 참 그치? 여기까지 됐니? 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얘는 2 루트 B D분의 AC가 될 거야. 이해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쪽에 있는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는 2배를 한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가 돼서 얘는 2 루트 AC분의 BD가 돼요. 됐어요? 됐어지니? 자, 우리 주어진 식이 얘 둘에 대한
곱이니까 얘는 요 둘에 대한 곱이기 때문에 2 루트 B D분의 AC 곱하기 2 루트 AC분의 BD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약분돼서 결론적으로 얘는 4가 되겠죠.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코시 바꿔도 된다고. 여기 이 형태. 맞아? 그러면 제 코시로 풀어보자고. 자, 코시로 풀어버리면 B분의 A 플러스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D분의 C는 우리 코시 같은 경우는 제곱이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루트 B분의 A의 제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얘는 중괄호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얘는 D분의 C의 이거의 제곱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자, 얘는 A분의 B의 루트 씌운 거의 제곱. 얘는 C분의 D의 루트 씌운 거의 제곱. 요거거든? 됐어요. 됐니? 자, 요 두 개에 대해서 곱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는 우리 아까 저희 코시에 의해서 안에 거 곱한 것끼리 맞죠? 안에 거 곱한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B분의 A 곱하기 루트 A분의 B 더하기 루트 D분의 C 곱하기 루트 C분의 D라 이거의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야. 됐니? 저거 D 얘 C네. 얘로 표시할 수 있을 거야.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다 약분되잖아. 그럼 얘는 1 더하기 1의 제곱이 돼서 얘는 2의 제곱인 4가 나오겠죠. 오늘 이제 알겠어? 굳이 코시로 다 안 하더라도, 저기 산술기하로 안 해도 코시로 풀 수 있다. 코시로 풀면 최대로 한꺼번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니? 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조금 더 쉬는 시간 갖고 하도록 할게요. 알겠니? 자, 2번에 보면 A 플러스 B, B 플러스 C, C 플러스 A가 8ABC보다는 크다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야. 역시나 1번하고 똑같은 증명이에요. 자,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2 루트 AB하고 성립하죠. 산술기하에 의해서. 두 번째로 B 더하기 C도 2 루트 BC보다는 클 거고 C 더하기 A도 2 루트 CA보다는 크다가 될 거야. 그쵸? 그러면 세 개를 곱하면 A 더하기 B 곱하기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2 루트 AB 곱하기 2 루트 BC 곱하기 2 루트 CA가 될 거고 얘는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으로 나와서
얘는 8ABC가 되겠지.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대답죠. 자, 8-5번에 2번. 아까 안 하고. 2번. 증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자, x, y가 실수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이고, 3, 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하라. 한마디로 최소를 구하라. 이 문제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앞에 있는 개수들 갖다가 생각하면 돼요. 자, 얘가 주어졌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나 써주고 요 앞에 있는 개수 3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게 곱해져 있는 얘보다는 크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10이 되겠죠. 됐니? 됐어요. 네. 자, 그럼 이거 2차 부등식이죠. 얘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얘가 그럼 뭐야? 사이값이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20과 루트 20이 된다라고 구하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20은 2루트로 바꿔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해했어? 자, 이제 얘네들 갖고 지고 활용을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자, 8-6번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부등식에서 제일 많이 쓰는 산술계열랑 코시슈바처럼 있죠. 그거 가지고서 우리 소수값을 구하는 형태 가지고 구한다 이거야. 됐니? 자, 우리 거기에 보면 8-6번에 자, 8-6번에 1번에 2x 플러스 3y 그 다음에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이래요. 얘에 대한 최소값. 이 최소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쌤 곱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개해놓고 하는 거야. 여기서. 자, 정석적인 풀이는 얘 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둘이 곱하면 얘는 16 더하기 얘는 3분의 6x 더하기 3분의 6 y분의 6x지. 그리고 얘는 x분의 24가 되는 24y가 되겠죠. 더하기 9가 되겠네. 됐니? 정리하면 25 플러스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24y가 되거든? 됐니?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야. 6x 곱하기 x분의 24y. 됐니? 산수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얘는 y 없어질 거고 x 없어질 거고, 그쵸? 얘는 12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25 더하기 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49가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니? 이거는 절대 얘 따로 곱해갖고 산술기하 구한 다음에 구하면 다 다르다. 알겠어요? 왜냐면 등호성립이 각각 다른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등호성립 조건 생각해줘야 된다고 했어. 얘 산술기하에서 곱하면,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는 역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얘는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x분의 2x가 3y인 거고, 얘 둘이 같다고 하면 3x가 8y인 거기 때문에 값이 완전 달라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등호성립이 안 된다. 알겠어? 그래서 요거 따지고 얘 산술기하 한 번 하고 얘 산술기하에서 곱하면 우리가 값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겠어요? 자, 근데 요거 아까 형태로 보면 얘 코시 써도 되지 않을까? 코시 써도 되겠지. 자, 코시가 한번 해볼까? 자, 코시는 이제는 루트 2x의 제곱 더하기 루트 3y의 제곱, 여기는 루트 x분의 8의 제곱, 얘는 y 루트 y분의 3의 제곱, 요건 거잖아.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가지고 곱하는 거니까 루트 2 x 곱하기 루트 x분의 8 더하기 루트 3y 곱하기 루트 y분의 3, 요거의 제곱이 된다. 요거가 똑같은 거죠. 요거는 얘 곱하면 4이고 얘 곱하면 3이잖아. 제곱이니까 49다. 이렇게 코시 써도 된다고. 알겠어요? 괜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코시 써도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코시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차이가 좀 커진다라는 거가 있지 않나요? 여기는 여기까지 했어요? 됐어? 자, 2번에 3x 플러스 2y는 10이고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최대값을. 그러면 얘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럼 얘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우선 먼저 제곱을 먼저 구해보려고 해. 나중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자, 제곱하면 3x 나올 거고, 얘는 2 루트 6xy 나올 거고, 얘는 2y 나올 거거든.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얘는 3x 플러스 2 루트 6xy거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3x 더하기 2y 코시 써버리면 2 루트 6xy가 돼버려요. 맞아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얘는 요거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 3x 플러스 2 루트 6xy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2y 빼먹었다.
여기 왜 두 개 썼지? 내가? 여기 한 번만 쓰면 되는데. 자, 요거 이렇게 됐죠? 자, 얘는 3 플러스 2y 또 어디 갔어? 플러스 2y는 얘는 둘이 순서 바꿔갖고 썼나요? 내가 그냥 저기 써버렸구나. 요거는 3x 더하기 2y 더하기 3x 더하기 2y로 쓸 수 있지 않아? 얘가 더 큰 거지.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얘는 10, 10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0이 되겠네? 됐니?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얘에 대한 최대값은 결론적으로 요거 값은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 제곱의 값이 20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 값은 마이너스 2루트 5와 2루트 5 사이가 돼서 최대는 2루트 5다라고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우리가 원래 산수기 갖고 푸는 게 이거지만 역시 코시 풀어버리면 편하겠지. 자, 왜? 아까 얘기했잖아. 제곱근의 합 형태도 코시로 쓴다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3x 플러스 2y는 우리가 얘 각각의 제곱인 거잖아. 맞아? 그거랑 1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루트 3x 플러스 루트 2y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써버리면 바로 코시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10이니까 20은 얘가 돼서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루트 5와 2루트 5 사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지. 됐어요? 그 여기서 산술에서 쓸 때는 굳이 얘가 아니야. 정확히는 여기 0 들어가야 돼. 얘는 여기 있어. 왜? x, y가 양수라고 되어 있는 형태니까. 뭔지 알겠니?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했어? 그래서 코시를 쓰던 우리가 얘기하는 저기 산수기를 쓰던 어떤 거든 쓰시면 돼요. 자, 7번에 하이다시 7번에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x, y는 6이고 4x제곱 플러스 9y 제곱의 최소값과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야. x, y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됐니? 됐어요? 됐니?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산술기를 쓰시면 돼요. 얘에 대해 산술기를 쓰면 루트 4x제곱 곱하기 9y 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2 곱하기 6xy가 돼. 맞아. 됐니? 근데 얘가 6이니까 얘는 72라고 나오겠죠? 있어요. 자, 그럼 최소값은 72가 된 거고 얘보다 작다니까 이해했어?
자, 등호 성립은 언제요? 4x 제곱과 9y 제곱이 서로 같을 때 되는 거지. 맞니? 자, 그러면 양쪽의 제곱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2x랑 3y랑 같겠죠. 원래는 풀마 붙여야 되는데 둘 다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니? 자, 얘가 각각 소수잖아. 맞아? 됐니? 소수이기 때문에 x가 3이고 y가 2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됐죠? 이해했어요? 자, 2번으로 가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y는 4이고 x분의 y 플러스 1 더하기 y분의 x 플러스 1이래요. 자, 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얘에 대한 또 최소값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 생각 없죠. 이런 씨. 자, 먼저 x 플러스 y가 나왔으니까 얘 산수기에 써자. 그러면 얘는 4가 될 거고, 그러면 2보다 크다가 되고 양쪽에 제곱하면 4보다 작다가 되겠죠? 자, 한마디로 x, y의 최대는 4가 된다라는 게 하나 나왔어. 그래서 이거의 최소야. 맞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먼저 통분하자.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될 거고, 자, 요거 얘 두 개 가지고 변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니, 자, 얘가 4라고 했으니까 다시 써보면 xy분의 얘는 4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가 되겠죠. 됐어요. 이거 됐어요? 자, 그럼 다시 쓰면 xy분의 20-2xy가 될 거고, 얘는 xy분의 20-2가 될 거야. 되니? 자,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얘의 최소값이 얼마냐 이거잖아.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의 최대가 나와야 최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건 4분의 20-2가 되는 얘는 3이라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당연히 등호 성립에 의해서 이건 등호 성립이니까 성립 조건은 x랑 y랑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2, y는 2라고 나와야 되고요. 됐어요? 얘니 보기엔 되게 복잡해 보이는 형태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산수기 갖다가
해준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자, 8-8번. 자, 8-8번에 보면 우리가 반지름이 루트 3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 자, 원이 있대. 원이 있는데 안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반지름이 루트 3이래요. 됐죠? 여기까지니? 그러면 여기에서 연장선을 그으면 지름이 될 거고 얘를 x, 얘를 y라고 합시다.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넓이가 최대라고 했어. 그죠? 자, 넓이의 최대라는 것은 x, y의 최대를 구하라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됐니? 자, 그럼 얘 갖다 우선 식을 구할 수 있는 게 피타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루트 3의 제곱이니까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쵸?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자, 그럼 얘 가지고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산술기하를 바로 써주면 되겠지. 2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얘는 12가 되고 2루트 곱하기네. 얘는 xy가 되겠네. 그러면 약분해서 얘는 6이 될 거고 제곱하면 36이 되겠네. 이해했어요? 자, 역시나 산수의 기하에서 등호 성립, 그러면은 등호 성립은 x제곱과 y제곱이 같은 건데 원래는 요거 돼 있으면 y는 풀마 xy인 거잖아. 맞아? 근데 풀마 xy가 아니고 길이기 때문에 플러스만 되겠지. 맞아? 그래서 둘이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 x가 6일 때와 y가 6일 때 우리 최대를 갖는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해서? 자, 8-9번. 자, 8-9번을 볼게요. 자,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고 6인 삼각형의 빗변 위에 P점이 있대요. 자, 직각 삼각형인데 얘가 6이고 얘가 4래요. 근데 위에 P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거리가 AB래요. 그랬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 아이고. 됐니?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쪽에서 삼각형 넓이를 갖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BCP랑 삼각형 APC랑 더한 거 같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식을 써보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가 돼서 2분의 1 없어지겠고, 자 2로 먼저 약분하자. 그러면 2고 3이고 여기서 3 돼서 3a 플러스 2b가 12겠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거일 때
우리가 지금 주어진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최소 값을 구하래. 자, 이거 뭐 하면 될까? 뭐 쓰면 될까? 코시 쓸까? 산수 쓸까? 뭐 쓰면 될까? 어? 뭐 쓰면 될까? 아, 왜 대답들 안 해? 뭐 써야 돼? 적네요, 정신없으시지. 뭐 써야 돼, 태훈이? 둘다 써도 되죠. 둘 다 써도 돼. 뭐 고민을 하냐고. 근데 제곱 나왔으니까 코시가 좀 편해 보이네. 그쵸? 코시로 하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거에 의해서 3a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은 3a 플러스 2b의 제곱이 된다. 요게 이제 코시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요거는 9에다가 2하니까 13 될 거고 얘는 12의 제곱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넘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3분의 144가 되겠네. 최소값이잖아. 최소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최소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됐니? 그럼 AB가 얼마일 때 최소가 나올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이제 등호성립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 3분의 A가 2분의 B와 같을 때 이때 성립한다고 했어. 그러면 곱하면 2A와 3B가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나서 계산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여기까지니? 요거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상관없네.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이해했어? 그럼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와. 그래서 A는 13분의 얘는 36, A는 13분의 24가 나와.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산수기하를 코시-슈바르트 어떻게 쓸 줄 아느냐 이 차이라는 거지만 알겠지? 알겠어요?